안녕하십니까. 항공법규 동영상 강의 3주차 첫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차수에서는 항공법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항공안전법 관련해 갖고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항공안전법의 구성 요소를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본다 그러면은 항공안전법, 또 항공안전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등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의 이제 구성 요소는 보면은 이제 1장서부터 12장까지 주요 타이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제1장은 이제 총칙으로 이제 항공안전법의 목적, 정의, 적용 특례 등을 살펴볼 수 있었고 2장에서는 이제 항공기의 등록, 항공기 소유 등록 등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3장에서는 항공기 기술 기준 및 형식 증명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4장은 이제 항공 종사자, 그리고 5장 항공기의 운항, 6장에서는 공영 및 항공교통 업무 등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항공 운송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 일부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 이제 8, 9, 10, 11, 12장, 8, 9, 10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항공기나 경량 항공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 10장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가 주로 활용해야 될 부분 초경량 비행 장치, 초경량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증명, 의무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앞으로 또 배우게 될 보칙이나 벌칙에 대해서도 또 나와 있었습니다. 법령에서 이제 정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시행령에서 세세하게 이제 보완을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시행령의 구성 요소도 살펴보면은 시행령도 쭉 이제 목적이나 항공기의 범위, 뭐 국가기관 등 항공기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 뭐 여기에 또 8조에서 보면은 이제 항공기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그 다음에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 행위 종류별 과징금, 또 항공기의 이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 착륙 허가 등 여기 이제 구조에 실릴 수 있었고요. 10조에서는 이제 공역위원회 항공기가 이제 그 관제권하고 관제구라는 부분을 전차수 마지막 시간에 이제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용어이기도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이제 공역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항공교통안전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아니면은 여러 가지 업무 증빙 이런 부분도 시행령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살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승인 뭐 범위 제외 범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잘못했을 때 과태료 부과 기준 이런 부분이 이제 항공안전법 시행령 부분에 담겨 있을 수 있고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는 전체 11장 321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도 이제 항공기 등록이나 항공기 소유 등록 등 세부적인 부령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정부 행정부처의 각 부처에서 법에서 시행령에서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를 시행규칙에서 담아내고 그 보완을 세세하게 이제 그 내용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의 10장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그 관계가 많은 초경량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증명, 의무 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행규칙 11장 보면은 보칙으로 항공안전 활동,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수료 등 이런 제반 규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항공기 등록과 항공기 기술 기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요를 보면은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의하는 항공기, 여기서 이제 항공기라 하면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에 대한 등록 규정입니다. 비행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헬리콥터도 똑같죠. 비행선은 일정 부분 이 비행기 형태지만은 날아다니는 그런 이 안에 이 가스 같은 게 들어 있어 갖고 날아가는 그런 그 비행 물체. 활공기는 공기의 역할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날아다닐 수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엔진도 달리면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겠죠. 이런 기기에 대한 등록 규정,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국적, 취득, 변경, 이전 및 말소 등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항공기 등록령 및 항공기 등록 규칙에서 세부 사항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소유나 임차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죠.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유자 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권리가 있는 자는 항공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말뜻은 뭐냐 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령에 정해져 있죠.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토부 장관 등의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등록 요건을 갖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그 별도의 이제 그런 항공기가 있습니다. 그런 지정하는 항공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항공기를 소유하는 소유자나 또는 임차하여 쓰는 임차 권리가 있는 자는 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은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군대에서 쓰는 거나 아니면은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등은 별도의 예외 사항으로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에 임대할 목적으로 도입한 항공기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항공기는 별도 예외 사항으로 드는 거죠.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국내에서 제작한 항공기로서 제작자 외의 소유자가 결정되지 아니하는 항공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등록을 필요하지 아니하는 항공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해서 법 제5조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에 그 항공기 법 제5조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냐 하면은 임대차 항공기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 이항의 적용 특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항공기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은 항공기 범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제 그 항공기의 국적 취득입니다. 항공안전법 제8조 사항에 보면 항공기 국적 취득 7조에 따라 등록된 전장에서 이제 등록 또는 이제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 외에는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그렇습니다. 제7조에 의해서 등록된 항공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취득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권리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의무 부여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기의 국적 취득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항공안전법 제9조에 보면 이제 항공기 소유권 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항공기 소유권 등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 상실, 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렇죠.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했을 때, 취득을 하지 않으면은 뭐 소유권이 불분명한 거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잃어버렸을 때, 뭐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항공기를 말소시키거나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뭐 소유권에 대한 그 변경 이런 부분은 법 절차에 따라서 등록을 하여야만 거기에 따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유권에 대한 취득, 상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이거 그냥 내 겁니다 하면은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죠. 서류상으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지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은 등록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임차를 해서, 임차라는 건 빌려서 쓰는 거 아닙니까? 항공기. 직접 사갖고 자가 소유가 되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해갖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도 등록을 해야지 이 제3자에 대해서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0조에 보면은요, 항공기 등록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 단서 조항을 잘 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이제 다음 각 호에 있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가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라는 등록의 제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0조에 보면 이제 항공기 등록 제한 또 있습니다. 연이어서 제1호서부터 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이런 부분도 등록의 제한이 되겠죠. 외국인이 이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여기 보면은 이 수치가 전부 다 50% 이상이죠. 50.1%, 뭐 50.01%. 50%가 넘었을 경우에 그 사실상 이제 지배를 할 수 있는 지배 구조의 역할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드론정보공학과 학생들 배우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제 성인이 되고 학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단어나 이런 문구 이런 것도 점점 익숙해지면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장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장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 그리고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있죠. 그 다음에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그렇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만 등록을 할 수가 있고 외국 국적 항공기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등록할 필요가 없는
항공기로 보여주는 거죠. 자, 항공기 등록상 등록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7조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원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은 뭐 한 7가지 사항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보면 이제 항공기의 형식, 항공기가 어떤 형식으로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이 프로펠러기냐, 뭐 터보 엔진, 제트 엔진, 뭐 이런 항공기의 형식이 있죠. 그 다음에 항공기의 제작자,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의 제작 번호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항공기 정치장, 어디 주로 정치를 갖다 놓고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소유자 또는 임차인, 임대인의 성명, 명칭과 주소 및 국적, 이런 부분도 항공기 등록사항에 들어가는 거고요. 등록 연어딜, 그리고 등록 기호,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제 좀 조금 이해를 하시겠죠? 항공안전법 항공기 등록사항에서 정해진 이런 7가지 등록사항 뿐만이 아니라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이 대통령령 항공안전법 시행령으로 또 정해서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자,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보면은 항공기 등록증명서의 발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안전법 제13조에는 항공기의 변경 등록, 항공기를 뭐 이리저리 이제 변경해 갖고 이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전도 할 수 있는 거죠. 항공안전법 제14조에서는 항공기 이전 등록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안전법 제15조에서는 항공기 말소 등록, 등록 말소 없애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기록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항공기 말소 등록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안전법 제16조에는 항공기 등록원부의 발급 또는 이제 열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항공안전법 제17조에 보면은요, 항공기 등록 기호표의 부착입니다. 소유자 등은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항공기 등록 기호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형식, 위치 및 방법 등에 따라 항공기에 붙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항공안전법 17조에 보면 항공기 등록 기호표의 부착이 나와 있는데 그 항공기 등록 기호표, 기호표 이런 거는 시행세 측의 국토교통부령이죠. 시행세 측에서 정하는 형식, 위치 및 방법 등에 따라 항공기에 붙여놔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붙여놔야 됩니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붙인 등록 기호표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그 항공기에 어떻게 보면은 증명서죠.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HL 7601 보면은 이제 뭐 HL 국적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항공기의 형식, 엔진 수, 그 다음에 일련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서 이 항공기는 어느 나라 어떤 형식의 엔진은 몇 개가 갖고 있고 일련 번호는 어떻게 돼 있다 하는 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예,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 항공안전법 시행 규칙 제12조 등록기호표의 부착이라는 부분이 아까 좀 전에 전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시행 규칙에서 있다 그랬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소유자 등은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강철 등 내화금속 등으로 된 등록 기호표
뭐 규격은 뭐 7cm 곱하기 5cm 아주 조그맣더라도 이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아주 떨어지지 않게 붙여야 되는 거죠. 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출입구가 있는 경우 항공기 주출입구 윗부분 안쪽, 출입구가 없는 경우 항공기 동체 외부 표면. 출입구가 있는 경우는 이제 중대형 항공기, 그리고 이제 출입구가 없는 경우는 소형 항공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붙이는 부분 위치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등록기호표 부착 등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제1항의 등록기호표에는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 소유자 등의 명칭을 적어놔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8조 항공기 국적 등의 표시입니다. 국적, 등록기호 및 소유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항공기는 운항을 금지합니다. 단, 신규 제작한 항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는 예외. 그 등록기호나 소유자, 소유가 불분명한 그런 부분에 대한 명칭을 표시하는 항공기는 운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규 제작된 항공기 등 이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는 예외 사항을 더 갖고 운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국적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등록기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시행세 측에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 국적 등의 표시입니다. 법 제18조 제1항 단서 신규로 제작한 항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라 함은 좀 전장에 나왔던 거죠. 제36조 제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항공기로서 시행규칙 제36조 예외적으로 가망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 가망증명이라는 게 맨 밑줄에 이제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항공하기에 적합한 자체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증명입니다. 가망증명. 가망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 국내에서 수리, 개조 또는 제작한 후 수출할 항공기.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가망증명을 신청한 항공기. 이런 항공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망증명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항공기에 적합한 자체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증명입니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법 제18조 제1항 단서 신규로 제작한 항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제37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항공기 특별 가망증명의 대상 일반 가망증명이 아니고 특별 가망증명이라고 또 있습니다. 항공기 및 관련 기기 개발과 관련된 경우 항공기 제작자,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및 개발 중인 경우 시행규칙 제13조, 법 제23조 제3항 2호 특별 가망증명의 세부사항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에 있고요. 또 넘겨보면은요.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국적 등의 표시는 국적기호, 등록기호 순으로 표시를 하고 장식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국적기호는 로마자의 대문자 HL로 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HL은 대한민국이 등록된 비행기의 등록 번호입니다. 아마추어 무선 호출보로서 대한민국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등록기호의 첫 글자가 문자인 경우 국적기호와 등록기호 사이에 붙임표를 삽입하여야 하고요. 항공기에 표시하는 등록번호는 지워지지 아니하고 배경과 선명하게 대조되는 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HL 다시 딴딴딴딴딴 나갈 수 있죠.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항공기 항행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상의 기준입니다. 항공기 등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상의 기준은 항공기 기술 기준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요. 항공기 기술 기준은 그 명칭에 항공기만 언급되어 있으나 항공기 외의 발동기와 프로펠러 및 장비품과 부품에 관한 기술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항공기 기술 기준에 대한 부분이 항공안전법 제19조에 나와 있습니다. 항공기 등의 가망 기준, 항공기 등의 배경 기준, 배출가스 배출 기준 및 소음 기준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항공기 등이 가망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식별 표시 방법,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인증 절차 등을 표시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항공기 기술 기준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준을 통과를 하면서 기준을 유지를 하고 표시하고 인증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항공기 등록이나 항공기 기술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3주차 1교시 학습 과제는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항공기 등록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항공기 기술 기준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제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내용은 전주차에 했던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제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항공안전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